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이제 3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3분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유형별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 재개를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2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재개 진행 이후에 조심스러운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심스러운 회복이 시작이 되면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깔끔하게 종료되기는 힘듭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변종이 심한 그런 유형의 전염병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구에 토착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이 0%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수준으로는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이고, 조심스러운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제가 재개되는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시나리오 외에 이제 별도로 4분기쯤에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는 백신 또는 치료제 생산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별로 조금 자세하게 좀 저의 관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우려를 하고 계세요. 경제를 이제 재개를 하긴 하지만 2차 유행이 다시 발생해서 진짜로 심각한 상황에 올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관점에서도 대부분 개인들이 다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인버스 매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들의 그 매수 규모가.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상승이 가짜다, 불안한 상승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한 상태입니다. 실물경제 타격이 만약에 본격화된다, 2차 유행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부도,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대량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중앙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 특히 연준에서는 천문학적인 달러 살포,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드캡도 있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써버리면서 완전히 규약 처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아직 정말 벼랑 끝으로 갔을 경우에만 이제 고려할 내용이고,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는 카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적 완화 있잖아요.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계속 줄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폭 줄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시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앙은행에는 남아있는 카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정책의 환경을 조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이제 돈을 집어넣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정책을 가져가게 되는데, 정말로 이런 사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뭐 기업들 부도 사태, 대량 실업 사태를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일단 뿌려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뿌리느냐? 지금의 그 재난기본소득 있잖아요. 그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했던 이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본소득 제도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로 MMT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달 계속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저는 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그 과거 역사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미 그 교훈들을 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로부터 선택하지 않은 길, 좀 더 과감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뭐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랑 같이 템포를 맞추겠죠, 당연히.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인 길,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경제 재개를 한 이후에 조심스러운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사실상 지구에 토착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지속을 하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정부에서 이렇게 막 하라고 권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국민들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는 일상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바뀌는 것들이 많죠. 특히 비대면 산업 위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일단 비대면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4차 산업으로의 그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앞당겨진 이 급격한 사이클의 변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4차 산업으로의 이행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시작이죠. 그래서 비대면 산업 위주로 체질 개선이 또 산업 구조가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또는 사람과 사물과의 그 연결을 통한 그런 플랫폼 위주,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연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또는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도 굉장히 본격화될 거고 다각화될 거고, 거의 모든 전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가 활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전 분야의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5G 환경,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위주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 지연 없이 바로바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또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 위주로 이제 체질 개선이 될 거고, 기존 산업들도 결국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 쪽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런 니즈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산업용 로봇 개발 투자도 확대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대량 실업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 대량 실업 사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로봇 개발 투자 확대,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생태계와 맞지 않는 일자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4차 산업 생태계와 맞지 않는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했던 인력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실업 상태로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구조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진행이 될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넓게 확장을 한다면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전후로 상당한 규모로 굉장한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2025년 전후로. 왜냐면 이때는 이미 5G가 다 상용화가 되거든요. 5G가 상용화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그리고 비대면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암시를 합니다. 5G는. 그래서 5G가 우리 세계를 많이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도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더 빨리 맞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식의 그 체질 개선이 진행이 되면 망하는 기업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연착륙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을 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업들이 일단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기업들 위주로는 망하지 않도록 이제 정책 환경을 조성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 정책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여신과 관련된 문제겠죠. 여신. 그리고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내용은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급격히 오르지 않는 수준에서는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할 거고, 유동성 공급을 이제 무식하게 쭉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연준에서 이제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밑장 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3월달 영상인가요? 4월달 초반인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준에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일단 엄청난 유동성, 지금 시스템에서 얼만큼 필요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때려 붓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밑장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한번 만약에 발작을 일으킨다. 그럼 다시 유동성 공급 늘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시스템과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그 접점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라는 그런 그 적합한 유동성 공급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건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이런 과정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준에서 뭐 밑장 빼기 시작했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계속 뺄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준이 밑장을 뺀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밑장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밑장을 계속 빼다가, 갑자기 좀 발작을 일으킨다. 근데 또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징후가 살짝 보인다. 그러면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접점을 찾는 과정에 있지 무조건 밑장 빼기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연준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기 신용 있잖아요. 여신, 이 3개월짜리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이제 장기로 한 번에 풀어주면 요 돈을 가지고 이제 딴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자산시장에 버블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여신으로 이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3개월 하고 끊어버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3개월 연장 뒤에 또 다시 연기, 또 연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그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핀셋 지원 정책을 할 거예요. 필요한 곳에 돈을 지원하는 형태죠.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돈이 필요할 곳이 생길 텐데, 언제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상황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일단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재정정책이 어떤 단계를 이제 거치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반기에 더 많은 이제 지원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필요한 곳에 계속 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통적인 이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이 언제 되는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다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안정적인 궤도를 향해 찾아가겠죠. 이제 서서히.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하방 베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요것을 이제 가지고 그러면 1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잠깐 이제 우리나라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좀 적용을 해 본다면 일단 지금은 아직 고점이 안 나왔습니다. 고점은 충분히 이제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전제로 향후 이제 1번 시나리오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급격한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분명히 카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마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 바닥이 이걸 깨고 가느냐 아니면 거의 급격한 이 바닥을 만들었던 위치까지 빼느냐 그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유행이 시작이 되더라도 그 2차 유행이 1차 유행 규모보다 작은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커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주봉상에서 이제 크게 N자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자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차 유행이 1차 유행보다 커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거 바닥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닥을 만들더라도 이제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이제 누적된 상태로 발생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권을 만드는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제 재개 이후 이제 조심스러운 회복이 예상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려가기 힘들 거고요. 아마 이번에 고점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안정적인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나아진다라는 징후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위치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서는. 지금 이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번외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이제 IT 업종이 많이 껴있고 4차 산업 위주의 그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런 바이오 위주의 그 기업들도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로만 본다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2018년부터 내려오는 이 장기 추세도 이제 거기까지 이제 헤딩을 하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코스닥도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여기서 안정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튀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2차 유행이 이제 만약에 나오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 차트만 보면은 이 저점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지금 코스닥 차트만 본다면
2차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1차 유행 규모보다 그리고 1차 유행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공포심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아는 문제겠죠. 일단 지금 시장은 철저히 이제 대응 구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1번 시나리오만 머리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다 같이 넣어두세요. 1번 시나리오만 지금 머리에 넣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좀 다 하방 베팅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시장은 어쨌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또 다시 상승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한 투자는 지수 관련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한 투자는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달부터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는데 3분기가 이제 7월 달부터죠. 과연 7월, 8월, 9월 이때 우리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1번 방향으로 갈지 2번 방향으로 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은 2번인데 2번으로 가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이행이 시작됐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있잖아요. 직업. 나의 직업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피해를 입는 직업군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런 분들은 신중히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너가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이제 오너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오너분들께서는 요거 내 사업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계기로 올해를 반드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